안녕하세요. 김영학원에서 문법을 강의하고 있는 진소희입니다. 자, 오늘은 실력점검 테스트 3회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풀어본 문제들은 밑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밑줄 하나하나가 뭐에 대한 문제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muscle, 근육은요, 이다. 뭐냐면요, 아주 활동적인 조직이래요. 근데 with high energy requirement, 아주 높은 에너지 요구를 하는 그런 활동적인 조직이랍니다. Even when you are asleep, 그래서 네가 잠들었을 때조차도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우리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세미콜론은 뒤에 새로운 절이 나오면 돼요. 그럼 볼까요? 네가 잠들었을 때조차도 너의 근육은요, 책임지고 있다. 뭐에 대해서? 너의 칼로리 유스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A번 보시면 A번의 경우 asleep은 A자로 시작하는 형용사죠. 이렇게 A자로 시작하는 형용사 asleep, awake, alone 이런 형용사들을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하고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수식 또는 보어 자리에 쓰이는 두 가지 용법을 다 해야 하는데 서술적 용법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고 보어 자리에만 쓰이기 때문에 지금 A번은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잠이 들었을 때조차도 너의 근육은 그 다음에 be responsible for 뭐에 대해서 책임지다라는 정확한 수거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an increase, 증가. 어떤 증가냐면 근육 조직의 증가는요, 일으키죠. 뭐를요? 일치하는 증가를요. 뭐에서? 칼로리의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 증가를 초래한대요. 즉 무슨 말이야? 근육 조직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똑같이 비례해서 칼로리 소모의 증가도 일어나더라 라는 얘기죠. C번의 increase는 명사로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D번의 what이 될 텐데요. 자, what,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an increase가 주어에 cause는 동사, corresponding increase가 목적어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근육 조직의 증가는 일치하는 칼로리의 증가를 일으킨다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문장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명사절이 옵니까? 아니면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수식을 해줄 수 있는 형용사절이 옵니까? 그렇죠. 이미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적어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절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왓절은 영원한 무슨 절? 명사절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고로 지금은 앞에 있는 명사를 뭐 해주는? 수식해줄 수 있는 무슨 절? 명사절이 아닌 형용사절이 필요하고요. 형용사절의 자리에 what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형용사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나 which로 바꿔줘야 하겠습니다. 고로 정답은 what을 대시나 which로 바꿔야겠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미 문장이 끝났습니다. 끝난 문장 뒤에 왓절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왓절 오면 어떻게 해? 죽어요. 문장 끝나고는 왓절 못 와요. 왜? 왓절은 명사절로 문장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미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 수식어.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수식어가 필요하고요. 수식어 자리에는요, 왓절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관계대명사인 대절 또는 위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what을 대수로 바꾸죠. 그러면 그때 대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죠. 너의 몸이 will burn, 태운다. 뭐를요? 칼로리를 태운다. 너의 몸이 태우는, 너의 몸이 소모하는 어떤 칼로리의 양의 증가를 일으키더라 라는 뜻입니다. 고로 정답은 D번이 되겠고요. D번의 what을 뭐로? 관계대명사 대시나 which로 바꿔줘야 한다 라는 문제입니다. 편입시험에서요,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what과 that을
명사절일 때 구분하냐? 그렇다면 그때는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로 구분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형용사절에 누가 올까 물어보면 그때는 what은 절대 안 되고 that만 되고 이때 that은 뒷문장이 뭐 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점점 준비하는 게 이제 발전되고 있죠. 예, 지난번 수업을 보니 좀 종이가 막 삐뚤어지고 뒤에 필기가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좀 맞춰서 이제 붙여봤습니다. 훨씬 좋죠? 예, 7번입니다. 닥터 메이어는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대절이라고요. 대절 내에 after granted는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로 날라가고요. 대절 내에 주어, 대절 내에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대절 내에 주어 동사 볼게요. 대절 내에 예, 닥터 메이어슨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는 would let 하게 할 거래요. 누구? 과학자들이나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게 할 거래요. 자, let 몇 형식? 5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let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하죠. 고로 정답은 D번이고요. D번의 to see를 C로 바꾸어야 되는 전형적인 5형식 사역동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A번부터 살펴보실게요. A번은 say라는 단어가 대절을 취했고 대절 안에는 새로운 주어 동사가 오는데 새로운 주어 동사 앞에 부사절이 왔다를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B번의 보기는 동사 밑줄, 동사 마무리, 수시태. 특허가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니까 태가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로 이 문제는 let에 대한 문제인데요. let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영어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오는 5형식 동사들이 있죠. 이런 5형식 동사들의 대부분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사실 많이 사용합니다. 즉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ask 목적어 to 부정사, forbid 목적어 to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forbid 목적어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5형식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그런데 5형식 동사 중에 사역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사역동사는요 make 크게 have, let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사역동사인데 이 사역동사가 5형식으로 쓰일 때는요 make 같은 경우는 목적어 뒤에 동사의 원형 또는 pp, have는 목적어 뒤에 동사의 원형 또는 pp, let은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또는 BPP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얘와 얘의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 수동이면 PP, 능동이면 원형, 수동이면 PP, 능동이면 원형, 수동이면 BPP를 쓰게 되죠. 요런 애들을 사역동사의 5형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사역동사 let을 발견하게 됐고요. let이라는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어 다음 원형 또는 BPP 형태가 와야 합니다. to 부정사는 절대 올 수 없죠. 고로 정답은 D번이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편입시험에서 let의 have의 make의 5형식 동사 어법은 정말 기출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출문제에서 let에는 밑줄을 안 주죠. 저희가 이론 공부할 때 let이 나오면 뒤에는 원형이와 라고 외우지만 실제 시험 자리는 let의 밑줄을 안 줘요. 그래서 애들은 let이라는 단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항상 동사 공부할 때 중요한 건 let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인지를 하면 시험장에 가서도 he가 주어 would let 하고 let이 여러분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let이라는 동사의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 올 수 있겠구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할 때는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동사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잘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 5형식에 대한 기본 어법 설명은 이미 수업 시간에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5형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론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let이 5형식으로 쓰일 때 어떻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모양을 갖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한 이후에 시험장에서 let이 나올 때 발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complete application for admission. 어떤 입학을 위한 어떤 application 지원서겠죠. 입학을 위한 듀크 대학의 입학을 위한 지원서. 지원서는요. can submit. 제출 삐리삐리 되어야 된다. 예, 읽는 순간 정답은 A번이죠. 왜? can submit은요. 동사고요. 동사의 밑줄이 있는 순간 여러분 수와 시제와 태를 보셔야 되는데 A번처럼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submit이 오게 되면 여러분 can은 조동사니까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을 쓰죠. 이때 이 동사 원형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쓸 때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태를 꼭 맞춰줘야 됩니다. 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쓸 때도 조동사 역시 뭐기 때문에 동사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에서 항상 태를 맞춰주는데 이때 이 태가 원형면 능동, 예, BPP면 수동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해석을 해봐도 듀크 대학에 위한 입학 지원서는요. 인편으로 또는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동태인 can be submitted라고 쓰셔야 됩니다. 읽으면서도 바로 느낌 오셨죠? 예. 그리고 또한 예 지원사는요. should include 동봉해야 된대요. 뭐를요? $25의 처리 비용을 동봉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A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B번에 by mail. 예, 전치사 by를 써서 수단의 전치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메일로 우편으로 할 때는 이렇게 전치사 by를 쓰는구나 알아두시고요. 그 앞에 있는 in person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야? 몸소. 예. 인편으로 사람이 직접 와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몸소 인편으로 할 땐 in person, 우편으로 할 땐 by mail이구나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C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왔는데 역시 동사 마무리 수시태를 따져봤더니 뒤에 목적어가 예쁘게 살아있어서 능동태 쓴 거 아주 좋아 보이고요. D번에 프로세싱 fee 하게 되면요. 요 프로세싱은 fee를 꾸며주는 분사가 아니라요. 얘는 동명사고요.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라서 명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복합명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소주잔이 있어요. 소주라는 명사와 컵이라는 명사 두 개가 만나서 소주잔이라는 복합명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복합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요. 용도, 즉 소주를 마시기 위한 잔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웨이팅 룸이 있어요. 이때 이 웨이팅은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아니고요. 동명사로서 명사 플러스 명사의 복합명사가 되고요. 복합명사일 때는 항상 앞에 있는 단어가 뭐뭐용, 즉 기다리는 용 방, 기다리기 위한 방, 즉 뭐가 되겠어요? 대기실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예를 워킹 스틱 많이 보셨죠? 예, 워킹 스틱 하면요. 역시 얘가 얘를 꾸며주는 애가 아니라요. 걷기 위한 걷는 용도로 사용되는 스틱이란 얘기죠. 막대기. 그래서 한마디로 지팡이라고 사용됩니다. 또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슬리핑백 보실까요? 슬리핑백도요. 얘가 얘를 꾸며서 잠자는 가방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백, 가방. 그래서 뭐죠? 침낭 등으로 번역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명사 앞에 ing란 요소가 왔을 때 항상 분사가 아니라 명사 앞에 ing란 요소가 왔을 때는 명사 플러스 명사의 복합명사일 수도 있다. 복합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뭐뭐를 위한 뭐뭐용으로 번역을 하면 된다라는 것도 번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지금 기본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can submit이라는 단어요. 조동사를 포함한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마무리 수, 시, 태 잊지 말자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은 나돈니 다음에 A번을 보니까 뭔가 동사,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로 뭔가 어순이 뒤집혀져 있는, 즉 전문 용어로 도치가 돼 있는 구조가 뜨기 때문에 일단 A번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구조 먼저 갈게요. 영어에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때 A 자리에 만약에 명사가 왔다? 그러면 B 자리에도 그냥 명사가 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not only A but also 구조인데 이 B 구조에 주어 동사가 온다면 이 A 자리에도 주어 동사가 와서 병치를 맞춰줘야 돼요.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구조는 요 자리가 명사면 요 자리에도 명사, 요 자리가 형용사면 요 자리에도 형용사, 요 자리가 동사면 요 자리에도 동사, 이렇게 A와 B에 항상 같은 요소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but also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라는 절이 와요. 그러면 이 A 자리에도 똑같이 주어 동사라는 절이 오되, 잘 보세요. 주어 동사를 쓰려고 봤는데 앞에 보니까 not이라는 부정어와 only라는 부사가 결합을 한단 말이야. 영어에서 부정의 부사가 문두에 뜨면 영어에서 주어 동사를 뭐하라? 도치하라는 엄청난 편입시험에서의 별별별이 있어요. 그래서 not only라는 구조가 앞에 오면 어쩔 수 없이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가 절과 절을 연결하게 됐을 땐 이 B 구조는 주어 동사의 정치 구조를 가지지만 앞에 구조는 동사 주어의 도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not only 동사 주어 but also 주어 동사라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추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편입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죠. 그럼 한번 이 구조를 조금 보신 다음에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not only고요. but also입니다. also 물론 생략될 수 있고요. 이때 이 but also 다음에 fear of further increase in oil prices가 주어, 이 cause가 동사죠. 즉 but also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기 때문에 not only 다음에도 원칙적으로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not only가 문두에 오면 반드시 도치가 일어나야 돼서 A번은 조동사 플러스 주어로 예쁘게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치하는 방법은 아시죠? have 같은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항상 do나 does나 did를 빌려서 도치하는 것이므로 도치는 너무너무 예쁘게 잘 돼 있고요. but 이하를 볼게요. fear of further increase in oil price가 주어, cause가 동사죠. 동사의 밑줄이 있으므로 동사 마무리 수시태를 보는데 주어가 fear of further increase in oil prices예요. 주어가 fear이고요. of부터 increases까지 가로, in부터 oil prices 가로. 그러면 주어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어는 fear이라는 한 단어죠. fear은 3인칭 단수죠. 따라서 cause에 뭐가 붙어야 돼? S. 정답은 C번입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리고 나서 다시 cause는 O형식으로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의 구조를 취했구나도 보실게요. 그럼 해석을 해보니까 오일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요. cause 하게 했죠. 누구로 하여금? 소비자들로 하여금 뭔가 to save, 아껴 쓰도록, 절약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예. 조금 안 배운 내용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정답을 고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영어의 모든 구조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밑줄이 있다면 수, 시, 태. 제가 아직 시제는 시험 저희가 수업실에 나간 부분이 아니라서 시제 부분 문제는 일부러 테스트 4까지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수일치하고 태는 저희가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포화시켰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빈도도 수시태의 빈도를 본다면 수와 태가 합해서 한 70에서 80%고요. 시제는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수와 태를 집중적으로 포화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문장을 보실 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동사 마무리 수시태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는 순간 뭔가 길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짜증이 나셨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weather이란 단어가 나오고 5월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저를 이끌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실게요. 너가 뭔가 정의를 쓰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존을 하건 간에 너가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건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존을 하던지 간에 5월 뒤에 밑줄은 항상 병치를 보란 얘기니까 앞에가 ing, 뒤에도 ing 굉장히 좋죠? A번은 definition을 꾸며주는 분사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너가 확장된 어떤 definition, 정의를 쓰건 아니면 다른 방법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방법에 의존을 하던지 간에 항상 remember,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뭘 기억하냐면 하고 remember의 목적어 자리에 밑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remember나 forget 같은 단어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할 수도 있고 ing를 취할 수도 있다. 근데 투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라고 해서 아직 안 한 내용이고 remember ing나 forget ing는 뭐뭐 한 것을 기억하고 뭐뭐 한 것을 잃어버리다 해서 이미 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즉 얘는 미래적인 뉘앙스고 얘는 과거적인 뉘앙스다. 그럼 remember 투부정사 하면 너 숙제 해오는 거 잊지 마. 숙제 할 걸 잊지 마. 즉 꼭 숙제해와. 앞으로 숙제를 하라는 얘기고요. remember ing는 얘들아 지난번에 이거 알려줬지? 알려준 거 잊지 마. 알려준 과거의 사실을 잊지 말란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remember가 forget 뒤에 밑줄을 주고 뭘 쓸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번역을 통해서 앞으로 뭐뭐 할 걸 기억해라. 즉 꼭 이런 일을 해라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미 했던 걸 기억하라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죠? 얘들아 니네 글을 쓸 때는 말이야 그 글에서 니네가 쓰게 되는 정의를 미리 정의하는 걸 잊지 마. 즉 꼭 이렇게 해 라는 얘기죠. 글을 쓰기 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얘들아 편지 쓸 때는 추신을 쓰는 걸 잊지 마. 꼭 추신 써. 즉 안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 라는 뜻이죠. 따라서 정답은 C번이고요. define이 아니라 to define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항상 어떤 단어를 정의하는 걸 잊지 마. 너희가 책을 쓸 때는 그 책 서문에 앞으로 내가 이 책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런 정의로 쓰겠습니다 라는 걸 잊지 마. 그걸 미리 정의해 놓는 걸 잊지 마. 그래야 독자들이 읽으면서 잘할 거 아니야 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C번에 정의했던 걸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해라. 정의할 걸 잊지 마라 라고 to 부정사를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terms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관계사절이 온 거죠. 즉 너가 사용하는 단어를 정의하는 걸 잊지 마.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수식하는 애가 오네요. 너의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 단어. 너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단어인데 너희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런 용어가 있으면 미리 정의하는 걸 잊지 말아라. 꼭 정의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정답은 C번에 defining을 define으로 바꾸는 문제고 편입 기출에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애 외워야죠. ing를 쓰는 애 외워야죠. 그러나 투부정사만 쓰는 애와 ing만 쓰는 애는 외워서 푸시면 되지만 remember, forget은 뒤에 투부정사도 취할 수 있고 ing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취하는 게 좋을지 ing를 취하는 게 좋을지 뭘 통해서 문맥적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remember 뒤에 밑줄이 나왔다. 아 그럼 난 뭘 해야겠구나.
해석해야겠구나 느끼셔야 되고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remember 뒤에 to 부정사가 올 땐 미래, remember 다음에 ing가 올 땐 과거이다. 아무리 문법 시간에 외워도 시험장에서 remember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 절대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따라서 동사 파트는 remember이 중요해라고 머릿속에 여러분이 넣으시고요. remember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왔는데 그 뒤에 밑줄이 있으면 무조건 해석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외워서 이걸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remember 다음에 ing가 오는 많은 예물들을 네이버 사전도 좋고 종이 사전이면 더 좋겠죠.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 예물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밖에 비가 와요. 이제 학원 간다고 나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순이야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 우산 가져가 이 얘기죠. 그럴 때 뭐라 그러나요? Don't forget to bring take를 쓰는 게 더 좋겠죠? Take your umbrella. 예,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우산 꼭 가져가.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 즉 똑같은 말로 하면 remember to take your umbrella. 너 우산 꼭 가져가. 앞으로 안 했지만 나가면서 꼭 가져가 라는 미래적인 의미로 쓰겠죠. 자, 제가 이제 또 이제 휴가를 가면서 혼자 놔두고 휴가를 갑니다. 그럼 순이야, 엄마 나가니까, 엄마 휴가가 너 그러니까 어디 나갈 때는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문 꼭 잠궈. 이럴 때도 뭐라 그래요? Remember to lock the door. 이렇게 쓰겠죠. 예, 그래서 don't forget이나 remember이란 단어는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이 문형을 보시면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의 정답 10번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실력점검 테스트 4에서 만나서 우리 또 마지막 사회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가 조금 또 제가 1회 쉽고 2회 조금 많이 어렵게 냈고요. 3회는 조금 쉬웠습니다. 그럼 4회는 살짝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푸시고요. 제가 지금 학생들하고 지금 전화 상담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조마조마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문제 풀이에 대한 스킬을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이론도 많이 배우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쌤하고 1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마지막쯤 되면 아주 껌으로 푸니까 여러분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 만나요. 바이바이.